안녕하세요. 저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점심은 1시에 먹겠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먹고, 강의는 4시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죠? 11페이지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가등기에 관한 문제고요. 가등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내고 8번은 전형적이죠. 8번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조된 후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까지인데, 요 가등기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거죠. 맨 앞에 갑 앞으로 소유권이 있는데 을 앞으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요 문제의 특징은 요 병이 무엇도 하고 있죠? 점유도 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 또 점유를 이전해 달라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청구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가등기에 의해서 을이 만약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가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병에 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하게 돼요? 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을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되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순수 시간적으로 보면 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고 을이 뭐하고 있죠? 가등기하고 있고, 병이 뭐죠? 소유권 등기를 했고, 을이 소유권에 관한 뭘 했죠? 본등기를 하면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본등기한 때부터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는 병이 뭐요? 적법한 뭐요? 소유자란 얘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본등기 전까지는 누가 적법한 소유자입니까? 병이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1번.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가 되겠죠. 2번.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요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할 때 이 청구권은 항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겠죠. 4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에. 이건 판례니까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뭐로 될 수는 없죠? 가등기 담보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옳은 것은 뭐죠? 5번입니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된다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9번은 중간 생략 등기죠. 시험에 또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나오고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문제인데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격려된
을명의 보존 등기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앞대가리 생략 등기 해가지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도 뭐 하죠? 유효하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 생략 등기가 있더라도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2번입니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최후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갑의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일, 최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이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X죠. 뭐 상식적인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일, 최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맞죠? 따라서 여전히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을로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이죠. 선의취득이죠. 선의취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선의취득이 되는데 선의취득 공신의 원칙은 결국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다. 이게 큰 틀이고요. 따라서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고요. 또 동산 중에서도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뭐 할 수 없죠? 선의취득할 수가 없고요. 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되고 아무런 흠이 없는 뭐 해야 돼요? 유효한 거래해야 되겠죠.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선의취득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돌려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선의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는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뭘 청구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고요. 요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2년 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거나 또는 경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뭘 해야 되죠? 대가 변상을 해야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을이 자, 노트북이니까 뭐죠? 동산이죠. 그러니까 선의취득할 수가 있는데 갑의 노트북을 훔쳤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도품이죠. 도품이고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을 팔고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도품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은 가능하지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요거죠.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뭐죠? 상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이고 어디서 팔았어요? 자신의 가게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때는 대가 변상을 해야지만 2년 내에 뭘 청구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란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5. 병은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되죠. 2번. 병의 선의 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사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5. 선의 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뭐 해야 돼요? 유효한 거래해야 되겠죠.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겠죠. 지금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팔아먹었잖아요. 훔침 놈이니까 당연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팔아먹었으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도 당연히 갑의 을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4번. 병이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병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죠. 왜요? 도품이기 때문에. 5번. 도품 요실문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병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대가 변상을 해야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주택까지 다 시험 문제였고요. 아주 문제가 깔끔하고 좋죠. 답은 5번입니다. 넘기셔서 11번입니다. 처음에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죠. 만약에 권한할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다.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죠? 점유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전세권이다.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돼 있어요?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말은 굳이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니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답은 1번이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점이 추정되니까 맞는 지문이고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항상 이런 지문이 나오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악의로 바뀝니다. 언제부터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고요.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어떤지요? 패소 판결 확정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12번이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하는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점.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란 말이죠.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뭔가 권한이 있다면 그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요.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자주점유. 선의이고 자주점유면 어디까지죠? 현존하는 이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되고요.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수에서 패소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자, 요 시점에서 소가 제기됐고 열심히 재판했지만 재판에서 점유자가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목적물을 뭐죠? 반환하게 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악의 점유자는 결국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어. 그러면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소 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지문은 뭐죠? X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언제부터는요? 소제기 시부터는 수취한 과실을 뭐죠? 반환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13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도로폭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뭐만 고려합니까? 현재의 용도만. 따라서 미래 용도나 미래의 사용은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요거는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답이 뭐죠? 잘못된 얘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얘기죠. 2번. 2번인 답 수정해 주시고, 요거는 뭐죠?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작년도 시험 문제고, 작년도 문제를 넣은 이유는 뭐죠?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니까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겁낼 필요 하나도 없고, 항상,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한 8일 남았나요? 8일이죠. 저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죠? 저도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 수업인데, 8일 남았는데, 이제, 이러면 공부가 더럽게 안 돼. 그죠? 그냥 이제 너무 안 돼. 막, 그죠? 안 되고 막 미치겠고, 그냥 막 몸이 막 꼬이고, 막 온갖 잡생각, 앉으면 그냥 무슨 옛날에 30년 전 일도 막 떠오르고 막, 막 공부가 되게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뭐죠? 참아야죠. 1인 됩니다. 1인 됩니다. 이제는 컨디션이냐, 나발이냐,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이제는 뭐죠? 완전히 무식하게 그냥 참고 끝까지 어떻게 번뎌내셔야 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하시죠? 한 열흘만 지나도 전 다 까먹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름만 지나도 다 까먹어요. 그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부터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는 게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좁은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열흘 전에 본 것도 다 까먹는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지금부터 공부해서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는 게 결국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주의할 점 뭐냐면 안다고 지나치시면 안 돼, 이제는. 그죠? 다 까먹으신다며요. 그러니까는 오늘 아는 거가 3일 후에는 모르는 거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는 게 뭐죠? 7일 후에 모르는 거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안다고 뭐예요? 지나치시면 안 되고 알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대세금지를 꼬박꼬박하고 전 과목 다 전부를 다 보셔야 돼요. 이제는 막 잠을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바보 같은 분이 뭐냐면 막판에 컨디션 조절한다고 공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그냥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는 뭐죠? 컨디션 조절.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 어떤 친구가 떠올래? 맨날 공부문은 뒷다는데 시험 못 보는 친구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판에 뭐 정리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컨디션이고 뭐고 막 필요 없어요. 그냥 무작정 뭐예요?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이제는 뭐 막판 뒤집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그래서 아는 거라도 어떻게 지나치지 마시고 대책임질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조심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약정급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약정급보 이런 거는 상대평가 시험에서 하는 거예요. 남보다 뭐죠?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는 시험에서. 근데 우리는 절대평가고 평균 몇 점이 넘으면 돼요? 60점 넘으면 되는 거니까 모르는 거 이제 모르는 거야 그냥. 나는 찾기는 뭐 투자는 하나도 못해. 그럼 몰라도 돼. 몇 점만 넘으면 돼요? 60점만. 근데 괜히 그 막판에 약점 극복한다고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매달리고 있으면 그게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생임질을 안 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뭐예요? 헷갈려가지고 막 흔들려 떨어지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약점 극복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모르는 대로. 아는 것만 내가 다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을 확실하게 되새김질해서 내 거로 만들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뭐죠? 마지막 비책인 거예요. 그죠? 약점 극복. 제일 가슴 아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등기법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일주일 내내 등기법만 봐. 그러면 다른 거 어떻게 해요? 다 헷갈리잖아, 막. 그죠?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녹화해서 그런데,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뭐가 있냐면은, 공법이 80점 넘으신 분의 합격률이에요. 이게 꽤 된 통계인데, 이게 한번 통계를 냈더라고. 80점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24.7%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공법이 80점 넘으신 분은 오로지 막판까지 뭐만 공부한 거예요? 공법만 공부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손도 안 댄 거야. 그러니까 합격률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잖아요. 4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정급법, 어려운 거라고 막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뭐예요? 되새김질해서 이제는 뭐죠? 헷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이 내가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게 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되새김질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거로 만들고 헷갈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도록 만드는 게 뭐죠? 이 8일간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건넘지 마시고, 그죠? 겁넘지 마시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다 해서, 오늘부터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전과막 다 보시면, 떨어질래야 뭐 할 수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는데, 전과막 다 보시면서 느닷없이 뭐, 약점 급하고 있고, 막 모르는 거 막 알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는 세월 다 가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것만 하시면,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기가 쓰는 거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는 좀 그래도 양심적인데 요렇게 자꾸 집어넣어요. 적법한 축조물. 그러면 좀 바꿔볼게요.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적법한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도 뭐죠? 맞는 지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축조물이 위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토지 통행권자의 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문제인 거죠. 못 다니면 뭐예요? 그럼 뭐 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축조물이 적법하든 위법하든 따지지 않고 당연히 무슨 의무를 부담해요?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뭐예요? 고민하게 만들고 틀리게 만드는 거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했어요. 누구 거죠? 부동산 소유자 거고 그 물건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동산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동산끼리 부합했어요. 원칙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문입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5번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입니다. 그 말은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권한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죠. 따라 누구 거죠? 땅 소유자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권한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5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15번이죠. 점유취득시효도 반드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내는데 최근에 실제 경우는 좀 어렵지 않게 내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한다고요?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15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갑의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뭐가 됐죠? 완성이 됐죠. 따라서 갑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요.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뭘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좀 판례해야 할 때 옳은 거죠. 그러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을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까지 나와 있는 거죠.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죠. 여전히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병에게 그 등기 청구권을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할 뿐이니까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치대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도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4번, 5번인데. 자, 근데 만약에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에 대해 삼아서 또다시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되면 요 갑에게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하나 더 생기게 되고요. 요 등기 청구권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병에서 정으로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년마다 요 갑에게 뭐가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하나씩 더 생기고 그 각각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올해 시험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애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병에게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병에서 정으로 넘어갔더라도 정에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로 와서 을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수용이라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이 병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용 보상금을 대신 달라는 뭘 행사하게 됩니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을에게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을에게 주장한 바가 없다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을은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한 번이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한 바가 있어야 돼요?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한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이런 지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각 4분의 1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건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갑을 병 모두가 갑안수 지분을 넘지는 못했죠. 그죠?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임대할 때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해요. 을과 병 합쳐봤자 뭐죠? 반수입니다.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을 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X. 왜냐하면 비용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데 갑을 병의 지분이 뭐 하잖아요? 동등하지가 않죠.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 취득으로 감 및 을 위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감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안 했다면 당연히 뭐죠? 지분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4번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러면 제3자가 등기했으니까 요 정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죠.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후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요 문제를 제가 뽑은 이유는 뭐냐면 5번 때문인데, 포기는 단독행위죠. 특히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소유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법률행위니까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등기가. 이렇게 지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공유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요거는 포기는 뭐죠?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올해 출제 예상 지문입니다. 답은 5번이죠. 17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그 건물이 철거됐어요. 그래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지상권이 새롭게 건물을 축조할 수 있으니까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가능하고도 유한데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등은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구건물, 철거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무허가 건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3번이죠.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과 관련돼 가지고 암기해야 될 판례가 두 가지였죠. 첫째,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꼭 외워두셔야 되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됐죠.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요 지문은 뭐냐 하면 공동 저당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돼요. 건물이 철거가 되고 신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됐어요. 건물이 멸실됐나요? 건물이 철거됐나요? 안 됐죠. 다시 말해 이거는 건물이 철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 구분소유적 공유점. 구분소유적 공유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공유잖아요.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이에요.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되어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되어 있죠. 따라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 효력발생류 시 가압류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당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할 때는 보통 순서가 가압류 먼저 하고요. 재판 청구하면서. 그 다음에 재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뭘 해요? 압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죠? 강제 경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가압류한 때라는 거죠.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언제? 가압류한 때를 기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이 답이죠. 18번입니다. 갑이 그가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는데 조심할 것은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죠. 따라서 1번. 갑이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을이 누구죠? 지상권자죠.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X 토지 지하 부분에 대한 제3자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을은 X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을은 어떠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죠. 갑은 누구죠? 지상권 설정자죠.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죠? 형성권입니다. 그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있는 한, 없는 한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자꾸 지상권자만 행사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누구도요? 지상권 설정자도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갑은 을의 X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 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죠.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3번 갑을 간의 을은 X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 특약이 있어요. 이 특약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무효죠. 자, 왜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예요. 계속 보시면 우리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한 거 정당한 거예요. 따라서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우리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다면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19번이죠. 지역권이고요. 지역권도 반드시 내는 부분이지만 계속 반복입니다. 그죠? 지역권은. 지역권은 뭐예요? 입에서 단내나가 날 정도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므로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도 물권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뭐는 없죠? 반환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죠.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이 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역지의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도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이렇게 있고 병이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갑과 병의 토지는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접되지 않더라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4번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죠. 따라서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0번입니다. A 소유의 X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현재 땅은 여전히 A 거고 건물은 누구 거로 바뀌었어요? B 거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앞에까지 말해보시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같았다가 어떻게 해요? 달라졌으니까 B는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고요.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B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계속 보시면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지상권에 관한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B가 건물을 C에게 뭐 했어요? 양도했어요. C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지상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지만 취득한 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따라서 C에게는 아직 지상권이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지상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B가 아직도 지상권을 뭐하고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C가 취득하지 못했을 뿐이죠. 따라서 C는 B를 대유해서 A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상태니까 C는 지상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는 거죠?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지상권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B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나올 때가 됐죠. 1번. 자, 옳은 걸 찾습니다. B가 지상권자인데, 맞죠? 아직도 누가 지상권자죠? B가.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2번. C는 A, B에게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에. B는 아직도 뭐죠? 지상권자죠. 4번. C는 A에게 자신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에. B를 어떻게 해요? 대의해야 돼요. 직접 지전 설정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5번. C는 법정 지상권이므로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할 필요 없다는 점은 맞지만 C는 아직 뭐가 아니에요? 지상권자가 아니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